볼게요. 와. 이진숙은 청문회도 길게 하고 있지만 어제 청문회가 어제도 아니지요. 오늘 새벽까지 했죠. 1시까지. 와, 씨. 근데 다시 또 오전부터 또 그저 이번에 저 표결을 한 거 잠깐 그 시간 빼고 나면은 이진숙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와,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낯빛, 낯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진숙 낯짝을 보면은 성형도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 낯짝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뇌가 뭔가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단편적인 뇌 구조를 갖고 맞다고 생각하면 막 밀어붙이는 약간 똘끼 있는 사람? 저는 이진숙을 보면서 그 예전에 영화 왜 어벤져스에서 그 엄청난 그 빌런 있지 않습니까? 타노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미지를 떠나서 타노스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이 지구에 너무 사람이 많어, 인구가 많어, 반만 죽었으면 좋겠어. 그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진숙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멀쩡히 이런 거 보면 타노스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일설에는 이진숙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을 평가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법을 안 지킨대. 법을 안 지킨대. 본인이 법이래요? 왜 그걸 생기부라고 생활기록 그냥 법을 안 지킨대. 그래서 내가 이진숙 같은 캐릭터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지 않은데 옆에서 막 부추기고 완장 채워주면 돌격 앞으로 하는 캐릭터야. 방통위원장은 그런 자를 하려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정문 기자도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단무지네요, 그럼. 단순 무식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영웅시 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막 취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영웅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근데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진보 언론사들 한 5개가 합동 취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진숙 MBC 노조 비방 어뷰징 영역 대금은 2억 5천. 의뢰 계약서 확인. 저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면 MBC 노조에 관련된 기사를 언론사한테 줘요. 특정 언론사한테. 줘가지고 이걸 막 퍼뜨리는 거야. 이진숙이 MBC 서울 MBC 간부일 때 이야기예요. 저 어뷰징을 통해 가지고 노조를 비판하는 기사를 누구한테 영역을 맡겼냐면 위키트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때 야 니들이 그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2억 5천만 원 줄게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죠. 위키트리 쪽 입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MBC 본사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 이건 뭐 소셜미디어 대응 영역 계약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댓글팀 모이기 나오듯이 저쪽 애들도 언론사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어제인가요? 이진숙 청문회 하는데 뒤에 김행이 앉아 있어.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예. 참고인으로. 실제로 이거 사실 불법이거든요. 댓글 조작한 거나 뭐가 달라.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진숙이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 당시에 MBC 사장이 김재철이었고요. 이진숙이 기획홍보본부장이야. 실무자예요. 저런 작업하는 실무자라고. MBC 노조 때리는 거. 와, 저런 짓도 한다는 거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자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키트리 같은 회사한테 영역 계약을 주고 노조 때리는 기사 써줘. 금액도 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어떻게 단독 MBC 노조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짓을 하는 거. 돈 주고 기사 사는 거잖아요. 저런 게. 저는 되게 이런 악질이 있나라는 생각이 이진숙 청문회 보면서 화도 나지만 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온 어떤 악질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 안에 들 것 같아요, 진짜. 뭐 저런 개차반 같은 것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다음 한번 가볼까요? 더 열받는 거? 링이 딱 맞습니다. 링. 세월호 참사 오보 사과 거부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당시 MBC 이진숙이 있을 때 MBC가 2가지 짓을 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10년 지났잖아요. 하나는 전원 구조 오보를 냈고 하나는 한참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금 배상금 이야기를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얘가 문구로는 사과를 했어.
근데 본인 입으로 하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거부한 겁니다. 근데 세월호 유가족도 청문회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내가 제일 분노하는 게 이 방송하면서 10년 동안 했던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먼저 환산하는 세력. 유가족들 어느 누구도 내가 얼마 받을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MBC 운영진이나 보도가 그런 식의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유가족들은 한창 부조 진행 중인 시점에 얼마를 받게 될 거라는 보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이혜민 의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입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문구로 대체를 해서 그걸 자기 입으로 읽는 걸 절대 안 해요. 그 유가족 입장에서도 그런 사과는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하죠. 저게 사람이에요?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난 괴물이라고. 여러분 이진숙 청문회 보고 봐지시던가요? 아, 역겹고 괴로워서 한 5분 보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 정상인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몰랐는데 자기 종군 기자 관련해 가지고 보도 이상하게 뭐 했다고 하는 저 유튜버들 싹 고소해 가지고 이겼더라고 이진숙이가. 그 의혹 제기가 그거였나 봐. 종군 기자 경력이 사실은 가짜다. 이진숙이 그런 애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를 자 그러면 현장 검증하자. 이진숙이가 나는 이거 지금 업무 때문에만 썼다. 사적으로는 없다. 뭐 거짓 발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씩 깨드릴게. 이진숙 법인카드 이거 있잖아요. 저거 황정화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법인카드로 밥을 먹었는데 그게 업무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진숙이가 법인카드로 썼다고 하는 게 다 뭐냐면 MBC 문화방송 사장인 시절에 MBC 문화방송으로 광고 유치하려고 또는 협찬 받으려고 그 돈을 썼다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어.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밥 먹었는지 뭐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어. 첫 번째 이거야. 1인분 밥을 왜 먹냐고요. 저게 설득이 되려면 이진숙이는 밥을 먹었는데 내가 접대하는 사람만 밥을 안 먹어서 1인분 가격이 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괴물이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현장 검증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다음. 난 제일 골 때리는 게 저거야. 치킨, 커피, 주말 법인카드 쓴 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도 여전히 이진숙이는 관련자들, 내가 접대할 사람들 접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육류를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법카를 그럼 누가 썼을까? 이진숙이 아니라 가족이 썼을 개연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가족. 육류를 안 먹는데 왜 치킨을 시켜 먹었을까요? 더 재미있는 거. 이런 것도 있어. 5성급 호텔 152건. 물론 호텔에서 숙박만 하는 건 아니죠. 호텔에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 비쌀 수 있으니까. 5천여만 원. 63 빌딩 고급 식당 7,500만 원. 저게 되게 비싼 곳입니다. 요건 좀 크게 쓴 거야. 요건 크게 쓴 거야. 아니 그래 100% 인정해서 요거는 접대했다고 쓰자. 뭐 혼자 먹으러 가진 않았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다음 봐봐요. 업무 추진비, 주말 골프장 사용 내역. 야 씨발 존나 열받은 게 이런 거야. 어쩌면은 단란주점 데리고 가고 호텔 가고 63 빌딩 뭐 고급 식당 가고 골프장 가고 접대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광고 받은 게 0건이야. 이거 안 나와? 윤석열 검찰이라면 저거 내가 봤을 때 그냥 배임이야. 배임이죠. 아니 생각 한번 해봐요. 저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골프장 데리고 가 고급 식당 데리고 가 별지랄 다 했는데 광고 받은 건 0건이야. 야 씨발 거짓말도 웬만큼 해라. 욕 안 나오게 생겼냐?
그다음 사직서 제출한 날 100만 원어치 재고를 삽니다. 자기가 사표를 낸 날이에요. 사표 처리되는 날이야. 저것도 접대하려고 샀을까요? 나는 잘리지만 그만두지만 내가 그거를 저 광고 같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 재고를 100만 원어치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오늘 그만두니까 마지막 복받습니다. 법인카드 마지막으로 풀로 한번 써보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저 빵을 사서 직원들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정은 의원이 직원들과 인터뷰한 걸 갖다 녹취를 틀었는데 빵 받은 직원이 없더라. 뭐 그렇게 빵을 돌렸으면 누군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열받는 게요. 이진숙이가 동부 센트레빌 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도 엄청 부촌이에요. 근데 오늘 제보가 들어온 거죠. 뭐냐면 동부 센트레빌에 사는 사람들 루틴이라는 거야. 우리도 사무실 주변에 식당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밥 먹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동부 센트레빌 근처에 대중적인 식당이 거의 없고요. 빵가게, 커피숍, 그리고 보리밥집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혼자 누군가가 주말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빵집, 다음에 커피, 그리고 보리밥집 정도를 간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어떤 씨발 열받게 또 여기 안 나오겠어요? 열받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자기가 사는 곳으로 광고 유치할 사람을 오라고 해. 일단 주말에 네. 오라고 해서 자기는 밥을 안 먹고 그 사람한테 보리밥 12,000원짜리 사줘. 이해돼?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밥 해먹기 싫으면 그 주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거죠. 그냥 법인카드 펑펑 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이 빵값은 이동우님이 성결제 후에 퇴직하고 야금야금 썼을 수 있다. 그렇죠. 100만 원을 어떻게 뭐 방에다 이렇게 내놓고 먹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제 해놓고 조금씩 썼을 수 있다. 아니면 얘기하는. 저는 아까 그 이진숙이 그 어뷰징 뭐 용역 대금 2억 5천 이런 그 짓거리를 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자기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빵을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이 물론 보수가 저렇게 동무기에서 정말 아주 세밀하게 다 해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웬만한 작은 빵가게에서 그렇게 성결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빵 먹고 댓글 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이 말은 법인카드는 한 번도 사적으로 써본 적이 없다 그랬어. 그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빵 4,000원어치가 있어요. 물론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 주장을 하면은 내가 광고를 따야 되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의 광고 담당자라고 쳐봐. 이 사람이 빵을 좋아해서 4,000원짜리 사줬을 수는 있는데 광고를 유치한 건 단 한 건도 없고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건도 없고 심야에 자기 집 주변으로 불러가지고 난 밥 먹었으니까 너는 보리밥 12,000원짜리 먹어. 그러니까 사적으로 써왔다는 게 이미 증빙된 거라서 민주당이 현장 검증하겠다 하면 나가보자. 남아있는 가게가 있다 하면 나가보자. 지금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께서 4,000원짜리 빵 먹은 내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나름대로 자기 방어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 뭐라고 했냐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0,000원도 없다라고 딱 10,000원을 했거든요. 4,000원은 사적인 거예요. 일각에 나 재밌는 댓글을 봤어. 윤석열은 다 계획이 있었다. 김건희보다 더한 여자가 여기 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검찰이 김혜경 여사 78,000원 사건에 벌금 300만 원 구형했어요. 야, 욕 안 나옵니까? 국회의원들 싸모들이랑 밥 먹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수행 비서의 실수로 국회의원들 부인들 밥값을 78,000원 결제한 걸로 지금 재판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시발 진짜 열받네. 골프 치고 단란주점 가고 고급 식당 가고 호텔 가고 그래서 광고 단 한 건이라도 유치했다면 이게 여자 윤석열 아니면 뭐예요?
윤석열이 한 건 없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로 뭐 저 소고기집 가가지고 한우집 가가지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처먹 하잖아요. 밝혀진 것만.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자기가 대한민국 뭐 영업사원 1호라고 해놓고는 지금 다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똑같은 거죠 이준식이랑. 다 열받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진숙이 오늘 또 그저 A4 용지 일단 전문점 비춰봐요. 아마 이용기 의원 질문일 때예요. 그 A4 용지 하나만 줘봐요. 뭘 가져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거랑 비슷한 거지 내 뒤에 있는 거랑. 그래갖고 또 우리 저 최민희 위원장이 좀 한 수 가르치던데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일종의 피켓 같은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은 광주 5.18을 폄훼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단 말이에요. 요거를 얘가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좋아요 연좌제라 그랬어. 내가 공감하는 글에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나를 비판할 지점이냐. 나는 이거 공인이 아닐 때 그런 거다. 청문회 왜 하냐면요. 4.1 때 행적들 같은 거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게 청문회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 저 표현 여러분들 보기 분노 안스러워요? 5.18 광주가 뭐 간첩들 북한군 뭐 이런 거잖아요.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사과하면 돼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는 게 저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조롱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저는 저렇게 이진숙 제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게 뭐냐면 왜 저렇게 당당하지? 그러면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설사 뭐 탄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내 뒤에 뭐 뒤는 보장이 되어 있어.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대하는 거면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진숙이 저기 훤히 비치는 파일 갖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뭐야? 무슨 뜻이야?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 취해 있는 여자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기 그냥 괴물이죠, 괴물. 저는 아니 나는 그러니까 청문회 다 싫지. 윤석열이 임명한 애들 얼마나 싫겠어. 나 이런 괴물 처음 본다니까요. 저런 애가 대전 MB 사장까지 했다는 게 난 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상인 아니에요. 예, 저 여자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병 와서 치료를 맞죠?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내가 보기엔 적합합니다. 병자 같습니다. 예.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이진숙 이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평가가 끝난 사람 아닙니까? MBC 임원으로서 평가가 끝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컴백시키는지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요 임명되자마자 탄핵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법이 임명되자마자 왜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났는데 어차피 그러면 또 이준석 금방 잘려요. 법인카드 수없이 쓴 것만 다 까발려지고 또 잘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